기본적으로 이 원탁 회의 전체는 여기에서 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 테이블에서 프롬프트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 연구 측에서, 소비자 측에서, 그리고 기업 측에서, 그리고 저는 모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냥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실제로 무엇인지 탐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그리고 네, 그걸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아마도 자기소개를 하면서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할게요. 저는 알렉스입니다. 저는 안트로픽에서 개발자 관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는 기술적으로 안트로픽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였습니다. 저는 안트로픽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팀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솔루션 아키텍트와 같은 것에서 연구 측에서 작업하기 위해 그럼 이걸 데이비드 허시에게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 이름은 데이비드 허시입니다. 저는 주로 안트로픽에서 고객과 함께 일합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들 대해 사람들에게 미세 조정 도움 줍니다. 하지만 또한 일반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롬프트 언어 모델을 채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언어 모델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처럼. 하지만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고객과 함께 일하는 데 보냅니다. 멋지네요. 저는 아만다 아스켈입니다. 저는 안트로픽의 파인튜닝 팀 중 하나를 이끌고 있습니다. 제가 클로드가 정직하고 친절하게 되도록 노력하는 곳입니다. 제 이름은 잭 위튼입니다. 저는 안트로픽의 프롬프트 엔지니어입니다. 엑스와 나는 누가 첫 번째였는지 논쟁합니다. 맞다고 말하고 나는 맞다고 말합니다. 이의제기 됨. 나는 개인 고객들과 많이 일하곤 했다. 데이비드 허시가 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더 많은 솔루션 아키텍트를 영입하면서 팀에게 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전체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들. 사회에서의 환경 프롬프트에 대해 나는 프롬프트 생성기와 같은 것 같아. 사람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교육 자료들. 좋네요. 멋져요. 자, 여러분 모두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매우 광범위한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프레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나머지 대화로 들어가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란 무엇인가요? 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나요? 프롬프트란 정말로 무엇인가? 누군가 그걸 시작하고 싶다면 그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제시하세요. 편하게 여기서 주도해 주세요.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일입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의 형태로 프롬프트 엔지니어입니다. 하지만 직장이 있습니다. 네, 잭 위튼 당신의 직함에 있으니 우리 중 한 명은 직업이 있지만 나머지 3명은 직업이 없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느낌이 들어요. 모델이 일을 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델에서 결과를 끌어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모델과 함께 작업하여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명확한 소통입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생각합니다. 모델과 대화하는 건 사람과 대화하는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것, 모델의 심리를 이해하고. 아만다 아스켈은 세계에서 가장 전문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계속 너에게 다가갈 거야. 왜 이름에 엔지니어링이 들어가 있나요? 네, 저는 엔지니어링 부분이 시행착오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모델과 대화하는 것의 정말 좋은 점 중 하나는 그건 사람과 이야기하는 다릅니다. 재시작 버튼이 있습니다. 이 거인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당신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능력을 제공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진정으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것들을 시도해보세요. 서로 간섭이 없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실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디자인하기 위해 그것이 바로 엔지니어링 부분이 잠재력을 가지는 곳입니다.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하는 것은 이러한 프롬프트를 작성하면서 클로드에게 메시지를 입력하고 API 입력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게 무엇이든 모델과 상호작용하며 왕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 메시지를 반복하기 위해 매번 깨끗한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그 과정이 엔지니어링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하나로 통합된 것입니다. 네, 그것에 대한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통합하는 것의 전체 시스템 내에서 그리고 데이비드 허시는 고객 통합과 관련하여 많은 작업을 해왔습니다. 많은 그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모델을 제공할 때 완료되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네, 나는 프롬프트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델을 조금 프로그래밍 한다는 것, 그것은 너무 복잡하게 만듭니다. 잭 위튼이 일반적으로 맞다고 생각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모델을 프로그래밍할 당신은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데이터가 오는지, 어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 그래서 아렉이나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나는 무엇을 사용할 수 있고 모델에 무엇을 전달할 수 있을까? 지연 시간에 트레이드 오프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공하는 데이터의 양, 시스템 사고가 충분하다. 모델을 실제로 어떻게 구축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이 별도의 구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이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는 별개로 사고하다. PM이나 그런 것, 그것은 고유한 영역입니다. 이 모델들에 대해 어떻게 추론할 것인지. 네, 그렇다면 이 의미에서 프롬프트는 자연어 코드인가요? 더 높은 수준의 추상화인가요? 아니면 별개의 것인가요? 이 프롬프트를 너무 추상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물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 왜냐하면 나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것, 작업에 대한 매우 명확한 설명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미친 추상화나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당신은 지침 세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성과 많은 것들, 프로그래밍에 대해 생각할 때 버전 관리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이는지를 관리하는 것, 그때 당신이 이 실험을 했을 때, 그리고 당신의 실험을 추적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코드와 똑같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글로 된 텍스트가 있는 이 패러다임에 있는 것이 이상합니다. 당신이 쓴 멋진 에세이와 같은 것은 무엇입니다? 그것은 코드와 같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에세이를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코드로 다루고 나는 그것이 실제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래서 아마 그에 대해 덧붙이자면 우리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만드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아만다 아스켈 당신에게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채용하려고 하시니 연구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생겼나요? 그런 유형의 사람에게서 무엇을 찾고 있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잭 위튼이 말한 것처럼 명확한 소통의 혼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물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작업을 명확하게 이해하다, 개념에 대해 잘 생각하고 설명하다. 그게 글쓰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좋은 작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되는 것과는 그다지 상관관계가 없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랑, 왜냐하면 나는 주장이 있다고 생각해. 아마도 엔지니어라는 이름을 넣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냥 작가가 아닌가요? 나는 그에 대해 더 공감했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네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어. 사람들은 당신이 한 가지를 쓰고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나는 반쯤 괜찮은 프롬프트를 얻고 싶어. 모델과 함께 앉을 때 전에 저는 모델에 프롬프트를 주고 그리고 나는 15분 만에 그렇게 느꼈다. 모델에 수백 개의 프롬프트를 보낼 것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저는 반복하고 살펴보려는 이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이 잘못 해석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그리고 그걸 고쳐줘. 그래서 반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명확한 의사소통과 반복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또한 방법에 대해 생각합니다. 당신의 프롬프트가 잘못될 수 있는 경우 프롬프트가 있다면 당신이 400건에 적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사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것이 적용될 것이다. 그 경우에 올바른 해결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진행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매우 전형적인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실제로 하고 싶은 것은 사례를 찾는 것입니다. 그곳은 드문 곳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 대해 생각해야 어떤 경우에 내가 정말로 불확실할까요? 이 경우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신은 프롬프트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데이터를 보낼 것입니다. 모든 행을 추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G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데이터셋을 보낼 그런 것은 없는 곳에서 D로 시작하는 이름은 없습니다. 나는 데이터셋이 아닌 무언가를 보낼 거야. 나는 아마도 빈 문자열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시도해야 할 경우입니다. 당신은 이 경우에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더 많은 지시를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저는 고객과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당신은 엔지니어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만들고 그리고 당신의 프롬프트에서 그들의 고객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쓸 것입니다. 네, 모두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표현된 것들에 대해 그들이 누군가가 챗봇에 입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용,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시프트 키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단어는 오타입니다. 그들은 구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두점이 없습니다. 그들은 질문 없이 단어를 넣기만 했습니다. 정확히 그래서 이것은 아름답게 구조화된 것입니다. 사용자들이 이상적으로 입력할 내용, 하지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실제 트래픽이 어떻게 될지를 추론하기 위해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려고 할지, 그것은 다른 수준의 사고입니다. 신이 말한 한 가지가 저에게 공감되었습니다. 모델 응답을 읽고 있습니다. 기계 학습 맥락에서 당신은 데이터를 살펴봐야 합니다. 거의 클리셰와 같아 데이터나 봐. 그리고 나는 프롬프트에 대한 동등한 것처럼 느낍니다. 모델 출력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출력을 많이 읽고 그것을 면밀히 읽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허시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할 한 가지, 그들은 그들의 프롬프트에 단계별로 생각을 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델이 실제로 단계별로 사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델이 그것을 더 추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일반적인 의미, 그보다는 당신의 생각을 적어야 해요. 이 특정 태그들에서 그래서 만약 모델의 출력을 읽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그것이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거 흥미롭네요. 그 이상한 마음 이론에 대한 부분이 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되는 거기서 당신은 거의 생각해야 합니다. 모델이 당신의 지시를 어떻게 볼 것인지. 하지만 기업 사용 사례를 위해 글을 쓴다면 당신은 생각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모델과 어떻게 대화할 것인지. 당신이 그곳에 앉아있는 제3자이기 때문에 그 이상한 관계에서 네. 마음 이론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업에 대한 지침을 적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자신의 머릿속에서 풀어내기가 너무 어렵다. 당신이 아는 모든 것, 클로드가 모르는 것을 적어두세요. 그것은 엄청나게 도전적인 일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가정을 제거하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실 정보를 매우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모델에 필요한 그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정말로 차별화하는 것, 나쁜 것에서 좋은 것을 구분하는 것은 마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아는 것들을 그냥 적어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체계적으로 분리하다. 당신이 알아야 할 실제 정보의 전체 세트는 무엇인가요? 이 작업을 이해하기 위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많이 보는 매우 명확한 것입니다. 조건화된 프롬프트입니다. 조금 더 누군가 작성한 프롬프트는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작업에 대한 그들의 이전 이해에 대해 그들이 나에게 보여줄 때 나는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해. 당신이 쓴 단어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흥미로운 사용 사례에 대해 하지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 생각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에서 좋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실제로 알고 있는 것에서 한 발 물러설 수 있나요? 그리고 이 이상한 시스템에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전달합니다. 하지만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인가? 네, 내가 누군가의 프롬프트를 본 횟수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것, 이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인간 당신은 이것을 어떤 것에 주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나쁜데도 더 잘하기를 기대하는. 나는 응이라고 말해. 네, 그런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현재 모델들은 그다지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좋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 인간처럼 내가 잭 위튼에게 무언가를 하는 방법에 대한 지시를 하고 있으면 그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건 전혀 말이 안 돼. 이 단계에서 또는 여기와 여기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모델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 당신이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 다른 사람이 무엇을 말할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 다음 프롬프트로 돌아가서 그 질문에 답하세요. 그것을 요청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맞아. 나도 그렇게 그건 다른 단계 같아. 내가 하려고 했던 첫 번째 중 내 초기 프롬프트와 함께 프롬프트를 줄 거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지침을 따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방법을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불확실한 모호한 점들에 대해 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든 그리고 완벽하게 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사람들이 보면 모델이 실수를 한다는 그들이 자주 하지 않는 것은 모델에게 그냥 물어보는 것입니다. 모델에게 말합니다. 너가 이걸 잘못했어. 왜 그런지 생각할 수 있나요? 그리고 제 지침에 수정된 버전을 작성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것이 당신이 잘못하지 할까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모델이 그냥 맞습니다. 모델이 말해요. 여기서 불명확했던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정사항입니다. 그런 다음 그것들을 넣으면 작동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정말 궁금합니다. 그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모델이 그렇게 자신의 실수를 발견할 수 있나요?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당신은 말합니다. 왜 이걸 잘못했나요? 그리고 나서 당신에게 아마도 이런 것과 같은 것을 말해줍니다. 좋아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당신에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대로 이해했나요? 그것에 진실의 요소가 있나요? 아니면 그저 모델의 환상일까요? 자신이 생각하는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내가 그것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설명해 준다면 때때로 쿼리에서 사물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업에 따라 다릅니다. 이런 것 중 하나인데 나는 잘 모르겠어. 정확하게 맞추는 몇 %인가요? 하지만 나는 항상 시도해봐요. 가끔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를 배워요. 네, 모델로 돌아갈 때마다 모델과의 상호작용 또는 왕복,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뭔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이 정보를 누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거 흥미롭네요. 아만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더 할게. 이것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트로픽에 이러한 슬랙 채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클로드를 슬랙 채널에 추가할 수 있는 곳, 그것 통해 클로드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만다 아스켈은 슬랙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클로드와의 상호작용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당신이 항상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안트로픽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일 것입니다. 모델을 사용하여 당신을 도와줍니다.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나는 당신이 모델에 많은 신뢰를 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환경에서 나 당신이 그런 직관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궁금합니다. 모델을 신뢰해야 할 때에 대해 그것은 단지 사용의 문제인가요? 경험인가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가요? 나는 모델을 절대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 다음 나는 그것을 계속 두드린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자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당신이 믿고 맡길까요?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모델들이 좀 이상하거든. 조금 분포에서 벗어나면 그들은 훈련받지 않은 영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니면 비정상적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당신이 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꽤 간단한 작업이지만 시간이 따라 일이 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델이 개선됨에 따라. 하지만 당신은 그런 공간에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ML에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매우 큰 데이터셋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언제가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그리고 생각하기에 그 답은 낮은 신호를 받을 때입니다. 각 데이터 포인트에서 여러 많은 데이터 포인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당신은 소음을 없애고 싶기 때문입니다. 많은 프롬프트 작업이 있습니다. 나는 각 쿼리에서 실제로 매우 높은 신호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 구성된 세트가 있다면 몇백 개의 프롬프트 중에서 그것이 훨씬 많은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만들어지지 않은 수천 개보다 더 나은. 그래서 저는 모델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것의 100개의 출력을 살펴보면 정말 일관성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구성했다는, 기본적으로 모든 엣지 케이스를 파악하다, 모델이 할 수 있는 모든 이상한 것들, 이상한 입력 등 나는 아마도 더 많은 것을 신뢰합니다. 훨씬 더 느슨하게 구성된 집합보다 수천 개의. 나는 기계 학습에서 많은 경우 신호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예측했나요? 아니면 아니었나요? 그리고 모델의 로그 확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사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하지만 좀 불확실해요. 모델들이 출력하는 빈도가 더 높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단어와 같은 많은 것들. 기본적으로 배울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무엇을 쓰고 있는지, 왜 그리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의 맥락을 파악하는, 그리고 그것이 그 일부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작업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거기에 갔지?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어땠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많은 것을 배웁니다. 아니면 적어도 더 나은 감각을 얻으려고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게 많은 정보가 오는 곳입니다. 나오는 세부 사항을 읽음으로써 결과를 통해서만이 아닙니다. 저는 또한 프롬프트의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것과 성공한 것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실험,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으면 짜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실험의 프롬프트 구성 요소에 대해, 왜냐하면 나는 이것이 실제로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델에서 1% 성능 또는 0.1% 사이. 당신의 실험이 성공하지 않도록 상위 5% 모델 성능이라면, 하지만 상위 1% 또는 상위 0.1%에 해당한다면 성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가 시간을 보낼 거라면 실험을 정말 잘 코딩하는 것에 대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롬프트에 시간을 쓰지 않다.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생과 사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실험에 대해. 네. 그리고 배포와 함께 정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배송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프롬프트를 바꿉니다. 갑자기 작동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이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왜냐하면 프롬프트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 신화적인 더 나은 프롬프트가 있는 곳, 그것이 내 수평선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네. 사람들이 막히는 봅니다. 수평선에 있는 신화적인 프롬프트로 그냥 계속 열심히 노력하면 프롬프트에 대해 다듬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서운 것 중 하나입니다. 이 프롬프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알려지지 않은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휴리스틱을 가지고 있나요? 무언가가 가능할 때와 불가능할 때 조금 더 완벽한 프롬프트와 함께 그게 무엇이든 나는 보통 확인하고 있다고 생각해. 모델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래서 나는 프롬프트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도움이 될 것이지만 약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종종 그것은 명확해집니다. 그것이 가까운 것이 아니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게 이상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기분이 드는 건지. 만약 모델이 뭔가를 분명히 할 수 없다면 너무 오랫동안 그것에 대해 고집하지 않을 거야. 이 당신이 불러낼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 이유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올바르게 생각하고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맞는 것인지조차 올바른 우편 번호에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약간 무릎을 꿇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발전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무언가를 더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그냥 몇 가지 있는 곳, 정말로 아무것도 더 가까워지지 않는 곳, 사고 과정에 당신이 만드는 모든 조정과 같습니다.
그냥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벗어납니다. 매우 잘못된 방향이며 나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드물어요.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발견했을 때 모델에게 정말 화가 납니다. 그것이 그들이 얼마나 희귀한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나는 화가 난다. 나는 어떻게 그런 작업이 있을 수 있지? 그냥 할 수 없는 작업이? 라고 생각해. 내가 당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밀어주면 어떨까요? 나는 최근에 클로드와 함께 포켓몬을 했어. 그리고 그건 내가 정말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그냥 사람들을 위해 설명해 주세요. 멋지다고 생각해요. 저는 약간의 실험을 해봤습니다. 내가 클로드를 게임보이 에뮬레이터에 연결한 곳, 그리고 그것이 포켓몬 레드 게임을 하도록 시도했습니다. 원조 포켓몬처럼,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기 코드를 작성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꽤 기본적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 가지 매우 복잡한 것들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프롬프트 레이아웃을 설정하지만 특정 위치에만 들어갑니다. 그곳에서는 정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게임보이의 스크린샷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정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 너무 익숙해서 깊이 느껴집니다. 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나는 더 나은 글을 쓰기 위해 주말 내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얻기 위한 더 나은 프롬프트, 이 게임보이 화면을 정말로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나는 점차 나아져서 결국에는 끔찍하기만 했습니다. 완전히 신호가 없는 대신 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신호가 있는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이것은 저에게 유도된 것입니다. 주말 시간을 투자했더니 신호가 전혀 없던 벗어났습니다. 어떤 신호에 대해서는. 하지만 충분히 좋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다음 것을 기다릴 거야 라고 생각해. 알렉스가 웃고 있다. 나는 다른 모델 기다릴게. 나는 이걸 4달 동안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나올 것은 또 다른 모델입니다. 그것이 시간을 더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리며 그동안 다른 일을 하세요. 네. 그것은 우리가 항상 보는 긴장입니다. 그리고 후에 그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잭 위튼, 가고 싶으면 말해. 당신의 포켓몬 프롬프트에서 제가 좋아했던 점, 당신이 얻은 최고의 것들에서 모델에게 설명한 방식이었습니다. 이 포켓몬 게임의 중간에 있다. 사물들이 어떻게 표현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것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2가지 다른 방법으로, 맞죠?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 한 것은 정말 불쾌했어. 하지만 나는 이미지 위에 격자를 겹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리드의 각 구역을 설명해야 했다. 시각적으로 자세하게. 그런 다음 그것을 RCII 맵으로 재구성해야 했습니다. 나는 가능한 한 많은 세부 정보를 제공했다. 플레이어 캐릭터는 항상 그리드의 위치 4, 5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그리고 정보를 천천히 쌓아갈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지를 사용한 적 없었습니다. 가끔 내 직관이 있는 곳에서 모델에게 텍스트 알려주기 위해 필요한 것 많이 다릅니다. 모델에게 이미지에 대해 알려줘야 하는 것에서부터. 네. 나는 내 직관 중에서 놀랍게도 매우 적은 수를 발견했다. 텍스트에 대한 내용이 이미지로 전환되었습니다. 나는 멀티샷 프롬프트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미지와 텍스트를 위한,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당신은 이유 설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훈련 데이터에 그것이 몇 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에 대한 몇 가지 예시입니다. 네, 우리가 원래 탐색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프롬프트 멀티모달과 함께 우리는 그것이 눈에 띄게 작동하도록 만들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클로드의 실제 성능을 개선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지 내에서 무엇을 인식하는지에 대한 시각적 예리함. 여기 계신 분 중에 그 기능을 보지 못한 방법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그것이 포켓몬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을 해석하는 곳입니다. 아무리 많은 프롬프트를 던져도 그 위치에 있는 젤을 그냥 감지하지 못할 거예요. 네. 하지만 이 점에 대해 본능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결국 나는 그것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자주 벽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그 캐릭터가 어디에 있었는지 말해줍니다. 조금 어긋날 거예요. 하지만 어느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을 때 NPC를 설명하고 게임을 잘 플레이하기 위해 연속성에 대한 감각이 필요합니다. 이 NPC와 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너는 그냥 NPC와 계속 대화할 거야. 왜냐하면 아마도 이건 다른 NPC일지도 몰라. 하지만 나는 NPC를 설명하도록 매우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마치 그건 사람이다. 그들은 모자를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모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3000배로 확대 NPC만 잘라내세요. 그리고 나는 이게 뭔지 전혀 모르겠어. 마치 내가 이 명확한 여성 NPC 같은 것을 보여준 것 같아. 충분한 시간 시도했지만 그것에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마치 그래, 이건 완전히 희망 없는 일이다. 와, 알겠어요. 저는 지금 이걸 해보고 싶어요. 나는 시도해보고 싶은 모든 것들을 상상하고 있어. 모르겠어. 너에게 이 게임 아트를 상상해보라고 하고 싶어. 진짜 인간처럼 그들이 어떤지 나에게 설명해줘. 그들은 거울에서 어떻게 보였나요? 그런 다음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켜보세요. 나는 많은 것들을 시도해보았다. 프롬프트는 클로드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읽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유명한 프롬프트 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언어 모델에게 그들이 어떤 페르소나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역할, 혼합된 결과를 보는 기분 듭니다. 아마 이전 모델에서는 이게 조금 더 잘 작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만다, 나는 너를 항상 봐. 모델에 대해 매우 솔직해져 전체 상황에 대해 말하자면 저는 AI 연구자이고 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말해. 응, 내 이름을 붙일게. 할 수 있어 대화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정직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모델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강제로 좋아하게 하는 대신 나는 당신에게 $500를 팁으로 줄 거예요. 그곳에서 선호되는 방법이 하나 있나요? 아니면 그에 대한 당신의 직관은 어떤가요? 네, 모델이 더 능력 있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하면 생각합니다. 세상에 대해 아마도 나는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델에게 거짓말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하지만 제 일부는 만약 당신이 예를 들어 구성하고 있다면 평가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기계 학습 시스템을 위해 또는 언어 모델을 위해 그것은 퀴즈를 구성하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일부 어린이들을 위해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할 때 저는 퀴즈를 위한 질문을 고민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나는 모델이 언어 모델 평가가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해. 다양한 평가에 대해 물어보면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만들어진 예시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그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야. 그들은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해. 저는 제가 해야 할 실제 작업에 집중하는 낫습니다. 그래서 만약 나는 질문을 만들어주길 원해 라고 생각한다면 언어 모델의 평가와 매우 유사한 모습입니다. 그것은 명확한 소통의 전부입니다. 나는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이다 생각해. 왜 내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할까요? 나는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싶다.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된 작업인가? 당신이 somehow 작업을 내가 당신에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원들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 당신은 교사이며 학생들에게 퀴즈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 야, 그 평가 만들고 있어? 잘 모르겠어. 그래서 아마도 그곳에서 제가 느끼는 휴리스틱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 일을 이해한다면 그들에게 원하는 일을 하라고 요청하세요. 이걸 많이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반박하자면 나는 정확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경우를 발견했다. 하지만 그것에 비유를 주는 것, 생각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방법입니다. 때때로 내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처럼 무언가를 하는 방법,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떠오르는 것은 나는 클로드에게 이미지에 대해 말해보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차트나 그래프가 좋은지 아닌지, 품질이 높은가요? 그리고 내가 찾은 최고의 프롬프트는 이것입니다. 모델에게 차트에 어떤 점수를 줄 것인지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과제로 제출되었다면, 그래서 정확히 말하자면 당신은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종류의 분석입니다. 당신을 위해 내가 찾고 있는 것, 교사가 사용할 척도는 비슷한 척도입니다. 내가 당신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 하지만 비유들이 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생각해내다 사람들이 여전히 항상 보는 기본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업에 어떤 복사본을 찾고 있습니다. 아주 비슷한 작업이 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당신은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당신의 제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뉘앙스에서 저는 기업 프롬프트에서 이 점을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비슷한 것을 작성하는 곳, 그들은 이러한 직관 때문입니다. 아마도 모델이 더 많이 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LLM 평가보다 더 많은 고등학교 퀴즈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말씀처럼 모델이 더 좋아질수록 나는 매우 규정적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정확히 나는 사람들에게 그 조언을 항상 해준다. 그렇다고 제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과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누군가 차트를 평가할 것이다. 고등학교 차트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아마 그게 사실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어색한 지름길입니다. 무슨 일이 알아보다 그래서 실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려고 해. 나는 그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당신은 정말로 매우 유용한 도우미입니다. 문서 초안을 작성하는 것은 당신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닙니다. 당신은 이 제품에 참여하고 있으니 말씀해 주세요. 제품에 포함된 어시스턴트를 작성하고 있다면 내가 제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해줘. 이 회사를 대표하여 글을 쓰고 있다고 말해주세요. 저는 이 제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제품의 지원 채팅창입니다. 당신은 언어 모델이고 인간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규정적이기만 하다. 무언가가 사용되고 있는 정확한 맥락에 대해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내가 역할 프롬프트에 대해 가장 걱정하는 건 이 때문 같아. 사람들이 그것을 지름길로 사용했습니다.
모델이 수행하기를 원하는 유사한 작업에 대해. 그리고 놀랍니다. 클로드가 그들의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때, 하지만 그것은 작업이 아닙니다. 다른 작업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신이 작업 세부 정보를 안 줬다면 당신이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뭔가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모델이 확장됨에 따라 당신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과거에는 사실을 모른다. 그들은 정말로 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단지 그것뿐이었다. 초등학교 시험에 비교 조금 더. 하지만 그들이 더 똑똑해지고 더 많은 주제를 구별할 수 있게 되면 잘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이 프롬프트 기법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그거 웃기네. 더 나쁜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그리고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을 찾지 못해. 그 이유를 모르겠어. 나는 그냥 본질적으로 그게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고 있어. 흥미롭습니다. 나는 완성시대 모델들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조금의 정신 모델이 있었습니다. 모델을 잠재 공간으로 조정하는 과정. 내가 걱정했던 유용한 것, 이제는 그다지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전 훈련된 모델에서의 직관일 수 있습니다. RLHF 모델로 넘어가는 것은 저에게는 그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전 훈련된 모델의 프롬프트를 제공하는 이해가 됩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놀랄 모릅니다. 그들의 직관을 적용해 보세요. 그렇게 놀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실험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사전 훈련된 모델이란 무엇인가? 에세이를 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RLHF를 하고 나면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제가 고객과 이야기할 때 그들은 항상 어떤 양을 매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인터넷에 있었나요? 그들이 인터넷에서 이런 것을 많이 봤나요? 당신은 그 직관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실제로 프롬프트에 도달할 때쯤 당신이 말한 것 때문에 그들이 이 모든 다른 것들을 다 겪었을 때 사실 그건 모델링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네, 내가 당신이 시도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것은 나는 사람들에게 이 사고 실험을 주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에게 이런 작업이 있다고. 당신은 이 작업을 수행할 사람을 보내기 위해 임시직 에이전시를 고용했습니다. 이 사람이 도착하면 알다시피 그들은 꽤 유능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산업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회사 이름을 모릅니다. 그들은 방금 나타났고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저에게 할 일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에 대해 말해줘.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은유를 사용할 있습니다. 당신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좋은 차트를 감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차트라고 말하는 것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찾으러 갈 필요 없어. 모든 세부사항이 정확한지 여부, 추계 레이블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고등학교 수준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좋은 차트.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고등학교입니다. 라고 저는 그들에게 말하지 것입니다. 너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당신은 차트를 읽고 있는 교사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가끔은 그냥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읽으면 나는 응이라 생각해. 사람은 적은 맥락만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꽤 유능합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한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하는 첫 번째 버제 오늘 시도해보세요. 그들이 세상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효과가 없으면 약간의 조정이나 다른 방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내가 시도하는 첫 번째 그것입니다. 나는 그게 방금 작동했어 라고 생각해.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말해요. 내 대해 모든 것을 말하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 내가 하고 싶은 작업 모든 것입니다. 나는 알렉스가 나에게 말한 이 일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 너무 많은 고객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내 프롬프트가 작동하지 않아요. 고치는 도와줄 있어. 나는 그럼 그 작업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 라고 말했어. 알겠어 라고 생각해. 당신이 나에게 말한 것. 그냥 음성을 녹음하고 그걸 필기해. 그런 다음 프롬프트에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쓴 것보다 더 나은 프롬프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게으름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게으르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게으르지. 우리는 며칠 전에 프롬프트 지원을 받았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복사했습니다. 하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 붙여놓고 잘 작동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프롬프트를 제공할 때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텍스트 상자를 봅니다. 그들은 구글 검색 상자라고 생각합니다.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그건 채팅 쪽에 더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다음 기업 측면에서는 당신은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작은 지름길을 모두 이용하려고 하는 곳의 프롬프트,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나는 완벽한 문장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보와 지침에 당신이 방금 그 그래프 같은 것을 설명한 방식과는 반대로 그런 프롬프트를 읽는다면 꿈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너는 이거와 저거를 해 말한다면 그리고 이에 대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프롬프트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고 통찰력 있는 것을 찾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합니다. 완벽한 그래프는 정확히 이 완벽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어렵습니다. 그 지침 세트를 규정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과 이야기하는 방식과는 반대로 어떤 양을 주입하려고 시도하는 당신이 가진 직관들에 대해 그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프롬프트에서 종종 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엣지 케이스가 있다면 모델이 하기를 원하는지 생각해. 기본적으로 최선을 다해 당신의 지침을 따르겠습니다. 임시직 에이전시의 사람이 할 것처럼. 왜냐하면 그들은 나에게 누구와 연락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 내가 염소의 사진을 주어진다면 나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건 차트조차 아닙니다. 염소의 사진이 차트로서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신에 이렇게 말한다면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정말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그냥 태그로 출력하세요. 확신이 없습니다. 확실한 것들을 살펴볼 있습니다. 그걸 받고는 좋아 멋지네 라고 말해 이상한 행동은 안 왔어요. 기본적으로 만약 당신이 그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좋은 차트야 라고 말해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말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줘. 무언가 할 일을 주다. 정말 예상치 못한 입력이 발생한다면 그리고 나서 당신은 데이터 품질도 향상시켰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네오는 엉망인 예시들을 찾았으니까. 아 그래 테스트를 반복하는 것에 대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점은 그것입니다. 클로드와 함께하는 보통 결과입니다. 내가 우연히 쓴 끔찍한 테스트들을 모두 발견했다.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잘못됐지 생각해. 나는 내가 틀렸구나 생각했어. 내가 이와 관련된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면 저는 그냥 제 프롬프트를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어 모델을 평가할 때 제가 직접 평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생각해 평가가 생겼는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평가할 거라면 모델들이 그것을 받아야 해. 출력에 대해 생각하고 기타 등등. 저는 작은 스크립트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앉아서 평가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스트림보드 앱을 호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을 위해. 그냥 그렇게 해. 네, 저는 카르파티의 이미지넷이 생각납니다. 나는 스탠포드에 231회에 있었고 그것은 벤치마킹과 같아요. 그는 정확도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길 여기 내 정확도 숫자가 있었어. 그는 테스트 세트를 통과했어요. 그리고 스스로 평가했다. 아 맞아. 많은 것을 배워요. 맞아요. 완전히요. 그리고 말하자면 더 좋습니다. 임시 에이전시 작업을 모르는 사람처럼 왜냐하면 그것이 매우 깔끔한 방법으로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해야 할 방법은 같습니다. 일부 평가에는 지침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나도 나 자신에게 그런 지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사실 맥락이 없으면 꽤 좋습니다.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해. 그래서 나는 훨씬 더 나쁜 결과를 인간 더 나은데 나는 당신이 어떻게 인간들이 잘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작업에서 인간 수준이 90%인 것 같으니 그리고 저는 68%입니다. 재밌네요. 그것은 내가 MMLU 질문을 볼 때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누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일부는 정말 쓰레기와 같아요. 좋아요. 다시 언급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몇 질문 전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던 당신이 응답에서 신호를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곳에는 정말 많은 것이 있고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실제로 거의 사고 과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게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사고의 연쇄에 대해 듣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고의 연쇄, 이 모든 것을 얻는 과정, 실제로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답변을 제공하기 전에 그 추론이 실제인가요? 아니면 그냥 일종의 보류 공간인 건가요? 모델이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가 좋은 통찰력 있는 신호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모델에서 얻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것은 제가 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저는 보통 사실상 다소 의인화에 찬성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괜찮은 모사본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델의 작동 방식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해롭습니다. 추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인화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도록 그냥 흐름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야. 우리가 여기서 하려는 것에 대해 추론인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거의 다른 질문처럼 느껴진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프롬프트 기법은 무엇인가요? 마치 철학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 네, 우리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네, 나는 진정한 철학자에게 무너질 것이다. 이것에 대해 추측해 보려 하지만 대신 그냥 잘 작동합니다. 당신의 모델이 더 잘합니다. 추론을 하면 결과가 더 좋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만약 당신이 추론을 구조화한다면 모델과 함께 반복 작업을 도와줍니다. 어떻게 추론을 해야 하는지 부분에서 그것이 더 잘 작동합니다. 그것이 추론인지 여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분류하고 싶었는지, 어떤 종류의 프록시를 생각할 수, 내가 어떻게 나쁘게 할지도 모른다는 것에 대해 내가 아무것도 적지 않고 원샷 수학을 해야 한다면 어쩌면 그게 유용할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아는 것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테스트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그것이 했던 모든 추론을 제거하면
올바른 답변에 도달한 다음 그것을 교체합니다. 다소 현실감 있는 추론으로 잘못된 답변로 이어진 그런 다음 잘못된 답변을 도출하는지 확인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내용을 다룬 논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크래치 패드가 있었다. 그것은 슬리퍼 에이전트와 같았다. 아, 알겠어요. 정렬 논문들. 하지만 그건 아마도 이상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이 말한 것처럼 추론을 구조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예시를 작성합니다. 그것이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추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지 여부와 같은 나는 이것이 단순히 계산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거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든지 네, 작업을 끝내기 전에 이야기를 쓰게 하다 잘 작동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그걸 시도해봤어요. 그리고 그것은 추론만큼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실제 추론 부분 결과를 향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 나는 시도해봤어. 원하는 대로 과 아라는 단어를 반복하세요. 100개의 토큰에 대해 답변하십시오. 네, 그건 철저한 패배네. 그것은 더 많은 계산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 많은 주목이라고 않습니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이상한 점은 그리고 떠오르는 예시는 없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하지만 나는 이전에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단계가 나열된 곳에서 그 단계 중 하나가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올바른 답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그건 완전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을 정말로 진정으로 추론으로 의인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야. 조금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일관되지 않은 추론 단계를 밟는 사람들.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추론 주제를 무너뜨립니다. 그곳에 가는 길에 잘못된 발걸음을 내디듬으로써 좋아요. 흥미롭네요. 또한 아마도 이 프롬프트에 대한 오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질문들. 잭 위튼, 나는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 강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좋은 문법, 구두점. 아, 내가 그래. 그것이 프롬프트에서 필요합니까? 필요하신가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포맷해야 하나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든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당신이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프지 않을 것 같아. 많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 수준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프롬프트를 자주 읽고 있다면 당신은 그런 것들을 눈치챌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들을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아만다 아스켈이 말한 것처럼 프롬프트에 최대한의 사랑을 담고 싶다는 것입니다. 코드에 그렇게 하세요. 코드를 많이 작성하는 사람들은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들에 대해 탭과 공백의 수처럼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어떤 언어가 더 좋은지에 대한 의견. 그리고 나에게는 저는 프롬프트 스타일링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옳다고 그르다고 말할 없어요. 하지만 아마도 그것들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것들이 임의적일지라도 나는 개인적으로 공격당한 기분이 듭니다. 프롬프트가 있어. 나는 마치 반대편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것에는 오타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델이 내가 뜻인지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해. 그건 당신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다른 것들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내 안의 일부는 개념적으로 명확하다면 나는 개념과 단어에 대해 많이 생각할 것이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분명히 제가 넣는 일종의 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사람들은 오타와 문법 문제를 지적할 것입니다. 내 프롬프트로 항상 이제 꽤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더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 외부 세계의 압력 때문인가요? 아니면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때문인가요? 그건 압박입니다. 아마 외부 세계에서 오는 압박일 거야.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의 일부는 이게 정말 쉬운 체크 같아. 그래서 마지막 프롬프트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는 동안 저는 기꺼이 프롬프트로 반복하겠습니다. 그 안에 오타가 많이 있는 것들 그냥 내가 그런 이유로 나는 그 모델이 신경 쓸 것 같지 않아. 이것은 사전 훈련된 모델에 대한 것입니다. RLHF와의 비교는 그렇지만 나는 오는 길에 잭 위튼과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타의 조건부 확률 이전의 오타를 기반으로 한 프리트레인 데이터에서 훨씬 더 높습니다. 아, 맞아. 훨씬 더 높아. 프롬프트를 사용한 사전 훈련 모델은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긴 한데 흥미롭습니다. 저는 이것이 흥미로운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직관이 왜 그런지 직관을 과도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처럼 사전 훈련된 모델의 사물에 대해 실제로 우리가 생산해서 사용하고 있는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 당신이 지나친다면 사전 훈련된 모델, 당신의 오타가 프롬프트 중 하나 다른 쪽에서 나올 것 거의 확실히 오타가 가득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이것을 활용하여 오타가 많은 입력을 생성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걸 해봤어. 네가 말하는 것처럼 고객이 무엇을 입력할지 미리 예측해보세요.
사전 훈련된 모델이 그 일을 훨씬 더 잘 수행합니다. 왜냐하면 RL 모델들이 매우 다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오타를 한 적이 없다. 그들의 삶에서 그들은 들었다. 오타를 내지 않기 위해 꽤 강하게 노력합니다. 네,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흥미로운 전환점이네요. 나는 과거에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언급한 적이 있다. 사람들이 프레임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모델들과 대화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거의 모방자와 같은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전 훈련된 모델에 대해 훨씬 더 사실일 수 있습니다. 훈련이 완료된 완전한 모델보다 또는 하지만 그에 대한 것이 있나요? 클로드와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많은 이모지와 것을 사용하세요. 비슷하게 정말로 반응할 거죠. 정말로 아마 그중 일부는 거기에 있지만 네가 말하는 것처럼 완전히 프리트레인된 모델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당신이 무엇을 추측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델을 훈련시켰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길 원하는지 추측하기 위해 흥미롭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모든 멋진 작업을 프리트레이닝 후에 할 때입니다. 이모지를 사용한 인간 노동자들, 이모지로 응답을 받는 걸 선호합니다. 네, 아만다 아스켈은 오타가 있는 글을 씁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오타가 없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클로드는 그것을 알아내는데 꽤 능숙합니다. 클로드에게 이모지를 많이 쓰면 아마 그럴 것입니다. 당신은 또한 클로드에게 이모지를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그건 나에게 놀랍지 않다. 네. 이것은 우리가 일찍 했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할게요. 아마도 차이점을 명확히 해봅시다. 기업 프롬프트와 연구 프롬프트 간의 차이, 아니면 클로드.i 프롬프트에서 일반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잭 위튼 여기서 전체 스펙트럼을 아우르셨습니다. 고객 및 연구와 관련하여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어. 그런 것 같아. 이것은 너무 느껴진다. 너는 내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어. 네, 유세움. 이 방에 있는 사람들. 나는 그것을 내가 읽는 프롬프트로 생각합니다. 아만다 아스켈의 클로드 채널과 프롬프트들, 데이비드 허시가 쓴 걸 읽었다. 그들은 보살핌의 수준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뉘앙스, 저는 연구를 위해 생각합니다. 당신은 훨씬 더 다양한 종류와 다양성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면 내가 알아차린 바로는 아만다 아스켈이 그다지 큰 팬이 아닌 것 같아. 많은 예시가 있거나 한두 개의 예시가 있는 경우 너무 적게 하면 모델이 그것에 집착할 것입니다. 내가 작성할 수 있는 프롬프트에서 또는 내가 데이비드 허시가 쓴 것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많은 예시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미쳐서 예시를 추가하는 것을 좋아해. 내가 죽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너무 많이 추가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는 그것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애플리케이션에 있을 때 당신은 정말로 신뢰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형식에 대해 매우 신경을 씁니다. 모든 답변이 동일해도 괜찮습니다. 사실 당신은 그들이 거의 같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 면에서 반드시 당신이 반응적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의 욕구에 맞추어 연구를 위해 프롬프트를 제공할 때가 많은데 당신은 정말로 가능성의 범위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델이 탐색할 수 있는, 그리고 몇 가지 예를 통해 사실 당신은 그것을 조금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아마도 내가 느낀 큰 차이점입니다. 프롬프트에 몇 개의 예제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예시와 함께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신에게도 사실인가요? 네, 예시를 제시할 때 생각합니다. 나는 종종 예제가 데이터와 같지 않도록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모델이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설명적입니다. 모델이 내가 예시를 주면 그 데이터와 매우 유사한 것들, 나는 단지 생각합니다. 정말 일관된 응답을 줄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실행하고 있는 데이터 때문에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게 주려고 하지 않기를 원해. 이것은 정말 기계적인 출력입니다. 종종 나는 그것이 훨씬 더 반응적이기를 원합니다. 본질적으로 인지 작업과 훨씬 더 유사합니다. 내가 이 샘플을 봐야 해라고 말하는 곳에서, 그리고 이 샘플에서 정말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이 무엇이었는가? 나는 실제로 예시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들은 단지 매우 다른 것들입니다. 내가 그것을 실행할 예정인, 그래서 내가 작업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나는 사실 문서에서 정보를 추출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예시를 줄 수도 있어요. 어린이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에서 나온 것들. 내가 당신이 이 작업을 이해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그 말에 너무 집착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것 또는 매우 구체적인 형식. 나는 당신이 실제로 이해하는 것에 더 신경 씁니다. 내가 당신에게 하기를 원하는 것, 이는 내가 결국 주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유연성과 다양성을 원한다면 당신은 설명적인 예시를 사용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보다는
당신은 아마도 결코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델의 입에서 나는 그걸 오랫동안 좋아하지 않았어. 나는 몇 가지 샷 예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델이 어떤 일을 수행한 것과 관련된 나는 직관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프리트레이닝 방식, 그것은 RLHF 모델에 대해 진실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하고 싶은 것은 많은 경우에 프롬프트를 제공할 때 내가 클로드 나이에서 사용할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있다면 마치 내가 한번 제대로 될 때까지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창밖으로 나가고 나는 괜찮아, 해냈어. 대부분의 기업 프롬프트는 이걸 100만 번 사용할 것 같은 느낌이야. 1000만 번, 1억 번 또는 10억 번. 뭐 그런 것. 그래서 당신이 쏟는 배려와 생각, 모든 범위의 것들에 대해 매우 많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용될 수 있는 방법과 입력 데이터의 범위, 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곳은 모델에게 원하는 특정한 한 가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끝내야 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는 꽤 큰 차이입니다. 프롬프트 접근 방식에 대해 생각해야 할지에 대한 방법은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이해하지 못할 때 누군가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상상해봐 라고 말하듯이요. 그렇게 하지 않음을 알지만요. 내가 떠오르는 것은 클로드에게 차트나 그래프의 이미지가 좋은지 아닌지를 말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품질인가요? 제가 찾은 가장 좋은 프롬프트는 모델에게 이 차트가 고등학교 과제로 제출된다면 어떤 점수를 줄 것인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고등학교 교사야 라고 정확히 말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내가 너에게서 원하는 분석의 종류는 이거야. 교사가 사용하는 척도와 비슷한 척도를 사용해 줘라는 느낌이야. 하지만 그런 은유를 생각해내는 것은 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보이는 기본적인 접근은 작업의 어떤 유사한 형태를 찾는 것이며 예를 들어 당신이 교사라고 말하는 것처럼 매우 비슷한 작업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신의 제품이 무엇인지에 대한 뉘앙스에서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저는 사람들이 기업 프롬프트에서 이 점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은 모델이 더 많이 본 것일 수도 있다는 직관이 있어서 비슷한 것을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그것은 LLM 평가보다 고등학교 퀴즈를 더 많이 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당신의 말처럼 모델이 더 나아짐에 따라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매우 규범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그런 조언을 해주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차트를 평가하는 방식을 고등학교 차트를 평가하는 방식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그게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사용하는 지름길과 같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글쓰기처럼 당신은 문서 초안을 작성하는 유용한 도우미 같은 존재죠. 맞죠? 네. 당신이 이 제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 제품에 있는 어시스턴트처럼 글을 쓰고 있다면 저에게 말해주세요. 제가 이 제품에 있다고 말해주세요. 제가 이 회사의 이름으로 글을 쓰고 있다고 말해주세요. 저는 이 제품에 내장된 지원 채팅창기예요. 네, 당신의 언어 모델은 인간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렇죠. 하지만 어떤 것이 사용되는 정확한 맥락에 대해 정말 규범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역할 프롬프트에 대한 저의 가장 큰 우려는 사람들이 모델이 수행하기를 원하는 유사한 작업에 대한 지름길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클로드가 그들의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때 놀라곤 합니다. 하지만 그건 작업이 아니라 당신이 다른 작업을 하라고 지시한 것이고 만약 당신이 그 작업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모델이 확장됨에 따라 과거에는 그들이 비교적 초등학교 시험에 대해서만 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일 수 있지만 이제 더 똑똑해지고 더 많은 주제를 구별할 수 있게 되면서 그냥 명확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 프롬프트 기법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해. 그래, 그거 웃기네. 더 나쁜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는 본질적으로 그게 별로 좋지 않다고 느껴. 흥미롭기도 해. 완성시대 모델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모델을 유용한 잠재 공간으로 조건화하는 정신 모델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이 걱정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사전 훈련된 모델에서 오는 직관일 수 있습니다. RLHF 모델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데 나에게는 그게 그냥 이해가 안 갔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적용하려고 하는 게 놀라워. 사실 그렇게 놀랍지도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사전 훈련된 모델이 무엇인지, SL을 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ROHF를 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실험해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고객과 이야기할 때마다 그들이 항상 어떤 양의 이게 인터넷에 얼마나 있었는지를 매핑하려고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들이 인터넷에서 이걸 많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직관에 대해 많이 듣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잘 뒷받침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프롬프트에 도달할 때까지는 과도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실제로 모델링되고 있는 것과는 다소 다른 모든 다른 것들을 거치고 나면 말이죠. 그래, 내가 생각하기에 너가 시도해봐야 할 첫 번째 것은 내가 예전에 사람들에게 이런 사고 실험을 주곤 했는데 마치 너가 이 작업을 맡기고 임시직 에이전시를 통해 누군가를 보내도록 고용했다고 상상해보는 거야. 이 사람이 도착하는데 아시다시피 그들은 꽤 유능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산업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당신의 회사 이름은 모릅니다. 그들은 문자 그대로 방금 나타났고 안녕하세요. 제가 할 일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에 대해 말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당신은 이러한 은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당신이 좋은 차트를 감지하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좋은 차트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정확한지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축에 레이블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고등학교 수준의 좋은 차트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그 사람에게 정확히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당신은 고등학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고등학교 교사예요 라고 말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가끔 나는 그냥 그래 마치 그런 느낌이야. 내가 읽으면 그냥 그래. 이 사람을 상상해봐. 이 사람은 맥락이 거의 없지만 꽤 유능해. 그들은 세상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첫 번째 버전을 시도해보세요. 그게 효과가 없으면 조정할 수 있어요. 제가 첫 번째로 시도하는 방법이에요. 효과가 있네라고 생각해요. 나 자신과 하고 싶은 작업에 대해 말해보는 건 생각 못했어 라고 하죠. 나는 알렉스가 나에게 말한 내용을 많은 고객에게 전달했습니다. 고객들은 내 프롬프트가 작동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저는 그럼 그 작업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나는 알겠어. 네가 방금 나에게 말한 것을 음성으로 녹음하고 그걸 전사한 다음 프롬프트에 붙여넣어. 그리고 이건 당신이 쓴 것보다 더 나은 프롬프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이건 어느 정도 게으름의 지름길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쓴 것에 대해 그냥 저는 게으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게으릅니다. 네, 우리는 며칠 전 프롬프트 지원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내가 하고 싶다고 말한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었고 그게 작동했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텍스트 상자를 보면 구글 검색 상자처럼 생각합니다. 그들은 키워드를 입력하고 아마도 그것은 채팅 측면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기업 측면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프롬프트에서 모든 작은 지름길을 찾으려 하고 이 문장이 많은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점이 여전히 있습니다. 나는 네가 완벽한 정보와 지침의 작은 줄을 얻는 것에 집착하는 것 같아. 반면에 너가 그 그래프에 대해 설명한 방식은 정말 꿈 같아. 만약 내가 그런 프롬프트를 읽는다면 말이야. 누군가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고 말하고 이와 관련해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하지 않아. 그들은 완벽하고 통찰력 있는 완벽한 그래프가 정확히 이 완벽한 모습처럼 보이도록 찾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인간에게 이야기하는 방식, 즉 당신이 가진 직관의 일부를 주입하려고 하는 방식과는 달리 그러한 지침 세트를 규범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프롬프트에서 종종 잊어버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엣지 케이스가 있을 경우 모델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모델은 당신의 지침을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임시직 에이전시의 사람이 아무에게도 연락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으니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만약 내가 아무런 아이디어가 없고 단지 염소 사진만 주어진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이건 차트도 아니에요. 염소의 사진이 차트로서 얼마나 좋은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대신에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냥 태그로 출력하세요. 확실하지 않음이라고 말한다면요. 그런 다음 당신은 받은 불확실한 것들을 살펴보고 괜찮네, 이상한 건 없었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만약 그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좋은 차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것에 짜증을 낼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것에게 탈출구를 줘라. 예상치 못한 입력이 발생하면 할 일을 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잘못된 예시들을 찾아내어 데이터 품질도 개선했습니다. 그래.
클로드와 함께 테스트를 반복하는 것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점은 가장 흔한 결과가 제가 실수로 작성한 끔찍한 테스트들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왜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게 되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 만약 내가 이와 관련된 회사에 있다면 나는 내 프롬프트를 사람들에게 그냥 줄 것 같아. 나는 언어 모델을 평가할 때 이렇게 하곤 했기 때문에 내가 직접 평가를 진행하곤 했습니다. 나는 이 평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것을 채점할 것이고 모델들이 그것을 수행하게 하고 출력에 대해 생각해야 하니까 나는 작은 스크립트를 설정하고 앉아서 평가를 할 것이다. 요즘은 클로드에게 스트림 로드아웃을 작성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 나는 카르파티의 이미지넷이 생각나. 나는 스탠포드에서 231 수업을 들었고 그건 벤치마킹 같았어. 그는 정확도 숫자를 보여주고 있었고 내 정확도 숫자는 이거였어 라고 말했어. 그는 테스트 세트를 통과하고 스스로 평가했었지.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 그래, 그건 마치 사람이 다시 등장하는 것과 같아. 임시직 에이전시의 사람처럼 그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과 같은데 그게 배우는데 아주 깔끔한 방법이야. 그래, 그렇게 해야 하는 방법은 일부 평가가 지침과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나도 그 지침을 스스로에게 주고 그런 다음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실제로 평가 방식에 대한 맥락이 없으면 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인간 기준보다 훨씬 더 나쁜 결과를 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했어. 인간들이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왜냐하면 여기서 인간 수준은 90% 같고 나는 68%야. 나는 68%야. 맞아. 재미있네요. MMLU 질문을 볼 때 누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과 비슷하네요. 어떤 질문들은 정말 형편없는 것 같아요. 좋아요. 몇 가지 질문을 돌아보면서 이야기했던 한 가지를 다시 언급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응답에서 신호를 얻는 것 같은 거죠. 그 안에는 정말 많은 것이 있고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고 과정을 실제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각의 흐름처럼 느껴질 것 같습니다. 즉, 답변을 제공하기 전에 그들이 실제로 자신의 추론을 설명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추론인지 아니면 모델이 계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공간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모델에서 얻고 있는 신호가 실제로 유용하고 통찰력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이 부분은 제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저는 보통 인격화에 대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편인데 그것이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도와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추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격화가 해롭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려는 일의 맥락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것이 추론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 거의 느껴집니다. 가장 좋은 프롬프트 기법이 무엇인지와는 다른 질문이죠.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저는 진짜 철학자에게 기꺼이 눌려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 추측할 수는 있지만 대신에 네 모델이 더 잘 작동하는 것처럼 추론을 하면 결과가 더 좋다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만약 네가 추론을 구조화하고 모델과 함께 어떻게 추론해야 하는지 반복적으로 도와준다면 그것도 더 잘 작동할 거야. 그게 추론인지 아니면 네가 분류하고 싶은 방식인지에 관계없이 말이야. 나는 아무것도 적지 않고 한 번에 수학을 해야 한다면 정말 못할 것 같은 여러 가지 대리 지표를 생각할 수 있어. 아마 그게 유용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정말 아는 건 그것이 매우 분명하게 도움이 된다는 거야. 테스트하는 방법 중 하나는 모델이 올바른 답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추론을 제거한 다음 잘못된 답으로 이어지는 다소 현실적인 추론으로 대체하고 그 결과 잘못된 답에 도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런 작업을 한 논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있었어요. 스크래치 패드처럼 그것은 마치 잠복 요원들의 종이 같았다. 알겠어요. 정렬 논문. 그건 아마 이상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지만 네가 말한 것처럼 추론을 구조화하고 그 추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예를 작성하는 것이 확실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우리가 추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이건 단순히 계산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거기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든 뭔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작업을 끝내기 전에 이야기를 쓰게 하는 것은 잘 작동하지 않을 것 같아. 사실 저는 그것을 시도해봤지만 추론만큼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실제 추론 부분 이 결과에 기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나는 100개의 토큰을 위해 원하는 순서로
과어라는 단어를 반복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건 마치 철저한 패배와 같다고 생각해요. 주의를 기울일 계산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상한 점은 즉각적으로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이전에 그런 경우를 분명히 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계가 나열되는데 그중 하나의 단계가 잘못되었지만 결국에는 올바른 답에 도달하는 경우입니다. 결국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추론처럼 의인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는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또한 일관되지 않은 추론 단계를 밟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는 잘못된 단계를 밟음으로써 추론의 주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롭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아마도 이 프롬프트에 대한 오해에 대해 질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잭,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좋은 문법, 구두점. 내가 그게 필요해? 프롬프트에서 그게 필요한가요? 필요하신가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포맷해야 하나요? 저는 보통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정말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해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게 될 정도의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롬프트를 여러 번 읽어보면 그런 것들을 아마도 알게 될 것이고 그걸 고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아만다가 말한 것처럼 프롬프트에 코드만큼 많은 사랑을 담고 싶습니다. 코드를 많이 작성하는 사람들은 내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 탭과 공백의 수나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가 더 좋은지에 대한 의견 같은 것들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프롬프트 스타일링에 대한 의견이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그들이 옳거나 그르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비록 그것들이 임의적일지라도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공격받는 기분이 들어.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사람들이 내 프롬프트를 보고 이건 오타가 잔뜩 있네라고 말할 것 같은 스펙트럼의 반대편에 있는 것 같거든. 나는 모델이 내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해. 그것은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지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것들에 주의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생각해. 왜냐하면 내 안의 일부는 개념적으로 명확하다면 좋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개념과 내가 사용하는 단어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편이야. 그래서 확실히 내가 신경 쓰는 부분이 있지만 사람들은 항상 내 프롬프트에서 오타나 문법 문제를 지적하곤 해. 이제는 그런 것들을 더 자주 확인하는데 꽤 능숙해졌어. 외부 세계의 압력 때문인가? 아니면 실제로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인가? 나로부터의 압력이다. 아마 외부 세계의 압박 때문일 거야. 그게 이해가 간다고 생각해. 내 마음의 일부는 이게 정말 쉬운 확인 방법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마지막 프롬프트로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반복하는 동안에는 오타가 많은 프롬프트로 기꺼이 반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델이 그걸 신경 쓰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전 훈련된 모델과 RLHF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는 길에 잭과 이야기하면서 사전 훈련 데이터에서 이전의 오타에 기반한 오타의 조건부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훨씬 더 높습니다. 프롬프트를 주는 사전 훈련 모델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긴 한데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전 훈련된 모델의 직관을 우리가 실제로 생산해서 사용하는 것에 과도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잘 작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흥미로운 설명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 오타가 가득한 프롬프트를 사전 훈련된 모델에 전달한다면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은 거의 확실히 오타가 가득할 것입니다. 맞아요. 저는 이것을 활용하여 오타가 많은 입력을 생성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고객이 무엇을 입력할지 미리 예측해 보라고 하시는군요. 사전 훈련된 모델은 그 일을 훨씬 잘합니다. 왜냐하면 RL 모델은 매우 다듬어져 있고 그들의 삶에서 한 번도 오타를 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타를 내지 말라는 것을 꽤 강하게 들었다. 네, 좋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흥미로운 전환이 있네요. 저는 과거에 사람들에게 이 모델들과 대화하는 방식에 대한 틀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이 이야기를 분명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마치 어느 정도 모방자라는 점에서 이는 완전히 훈련된 모델보다 사전 훈련된 모델에 더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로드와 대화하고 많은 이모지를 사용하면 비슷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사전 훈련된 모델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건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약간 바뀐 것 같아요. 맞죠? 그 시점에서는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추측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델들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추측하도록 더 많거나 적게 훈련시켰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우리가 모든 멋진 작업을 마친 후, 즉 사전 훈련을 마친 후에 이모지를 사용하는 인간 레이블러들이 이모지가 포함된 응답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아만다는 오타가 있는 글을 쓰지만 반대편에서는 오타가 없는 것을 원합니다. 클로드는 이를 잘 파악하는 편입니다. 클로드에게 이모지를 많이 쓰면 아마도 쿼드에게도 많은 이모지를 받고 싶어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이는 저에게 놀랍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더 일찍 했어야 할 일일 텐데 지금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던 아이 프롬프트에서 기업 프롬프트, 연구 프롬프트 또는 일반적인 채팅의 차이점을 명확히 해봅시다. 잭, 당신은 고객과 연구와 관련하여 전체 스펙트럼을 아우른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어려운 질문들로 나를 공격하고 있어.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이걸 아만다의 프롬프트처럼 생각해. 클로드 채널과 내가 데이비드가 쓴 프롬프트는 매우 유사한데 그 점은 두 가지 모두에 담긴 세심함과 뉘앙스의 수준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연구를 위해서는 훨씬 더 다양성을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면 아만다가 많은 예시나 한두 개의 예시를 갖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적은 예시는 모델이 그것에 집착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작성할 수 있는 프롬프트나 데이비드가 작성한 프롬프트에서 우리는 많은 예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냥 미쳐서 예시를 추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나는 너무 많은 것들을 추가해서 이제 곧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야. 그래. 그리고 소비자 애플리케이션에 있을 때는 신뢰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형식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모든 답변이 같아도 괜찮아. 사실, 많은 면에서 답변이 같기를 거의 원해.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지만, 사용자의 욕구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해. 연구를 요청할 때, 모델이 탐색할 수 있는 가능성의 범위를 정말로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몇 가지 예시를 제공함으로써 실제로 그것을 조금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차이는 프롬프트에 몇 개의 예시가 포함되어 있는가입니다. 내가 당신이 예시와 함께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맞는 것인가요? 그래, 내가 예를 들 때 종종 나는 실제로 모델이 볼 데이터와는 다르게 예를 만들려고 해. 그래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설명적입니다. 왜냐하면 모델에게 내가 제공하는 예시가 데이터와 매우 유사하다면 나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는 정말 일관된 반응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행하고 있는 데이터가 매우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계적으로 출력되는 결과를 원하지 않습니다. 종종 나는 그것이 훨씬 더 반응적이기를 원합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인지 작업과 훨씬 더 유사합니다. 즉, 이 샘플을 보고 이 샘플에서 올바른 답이 무엇인지 정말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제가 실제로 실행할 예제와는 매우 다른 예제를 선택할 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문서에서 정보를 추출하려고 하는 작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는 실제로 어린이 이야기처럼 들리는 예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작업을 이해하길 바라는 건데 내가 사용하는 단어나 매우 구체적인 형식에 너무 집착하길 원하지는 않아. 나는 당신이 내가 원하는 실제적인 일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결국 내가 주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말이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유연성과 다양성을 원한다면 구체적인 예보다는 설명적인 예를 사용할 것입니다. 아마도 모델에게 말을 시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점이 오랫동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델이 어떤 일을 했다는 몇 가지 짧은 예를 들지 않습니다. 저는 직관이 실제로는 우리의 LHF 모델과는 다르게 느껴지는 방식으로 사전 훈련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들이 차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하고 싶은 한 가지는 클라우드 더나이에서 사용할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건 잊어버립니다. 저는 잘 해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 프롬프트는 이 도구를 100만 번, 1000만 번,
또는 1억 번 정도 사용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기울인 관심과 생각은 매우 다양한 것들에 대해 테스트하는 것과 같으며 입력 데이터의 범위에서 이것이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유사합니다.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지금 당장 모델이 정확하게 수행하길 원하는 특정한 한 가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단지 한 번만 제대로 끝내고 싶을 때와 100만 번 제대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을 때의 프롬프트 접근 방식에는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채팅 환경에서는 인간을 계속 참여시킬 수 있고 계속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챗봇 시스템을 위한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는 그것이 가능한 모든 상황을 포괄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A에 있을 때는 위험이 훨씬 낮습니다. 잘못되었다고 말해주거나 메시지를 수정하고 다시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쁘게도 불만족스러운 사용자, 신성하게 불만족스러운 사용자를 위해 디자인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최소한의 작업 이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프롬프트는 두 가지 모두에서 여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위한 일과 기업을 위한 일에 시간을 투자하면 두 가지 모두 똑같이 좋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 질문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프롬프트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한 가지 팁을 줄 수 있다면 좋은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프롬프트 행위를 더 잘하는 것에 대한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추천하시겠어요? 프롬프트를 읽고 모델 출력을 읽습니다. 제가 엔트로피챗에서 누군가가 쓴 좋은 프롬프트를 보면 저는 그것을 더 자세히 읽고 그것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런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직접 테스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험, 모델과 많이 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처음에 좋은 프롬프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출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나요? 네, 맞아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네. 아마 너일 거야. 네, 여기 아마 많은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의 프롬프트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맥락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일종의 리마인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지루한 조언은 그냥 반복해서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정말 호기심이 많고 흥미를 느끼며 재미있다고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결국 프롬프트를 잘하게 됩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것을 즐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한번 농담으로 모든 친구를 AI 모델로 바꿔보고 AI 모델로 자신의 일을 자동화해보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유 시간에 AI 모델을 레드팀으로 테스트하는 것을 즐겨보세요. 만약 그것을 즐긴다면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복해서 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프롬프트를 제공하세요. 당신이 처음으로 그것을 접하는 인간인 것처럼 프롬프트를 읽어보세요. 모델에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프롬프트를 통해 가장 많이 배운 순간은 내가 모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계를 탐구할 때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사소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신호를 받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좋은 이메일을 써줘라고 하면 그냥 좋은 이메일을 쓰는 거죠. 하지만 당신이 가능한 것에 경계를 밀어붙이는 무언가를 찾거나 생각해낼 수 있는 순간이 오면 아마도 내가 처음으로 프롬프트에 대해 꽤 많은 것을 배웠다고 느꼈던 때는 다른 사람들처럼 작업을 구축하려고 할 때였어요. 작업을 분해하고 작업의 다양한 단계를 수행하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모델이 할 수 있는 것의 경계를 정말로 밀어붙임으로써 그 과정을 탐색하는 데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실제로 모델이 할 수 있는 것의 경계를 확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것을 찾아서 시도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실패하더라도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그건 다음 질문으로 완벽하게 전환되는군요. 네. 기본적으로 제 경험에 따르면 제가 프롬프트를 시작하게 된 것은 타록과 레드팀 활동을 통해서였습니다. 그것은 모델이 할 수 있는 것의 경계 한계를 찾고 다양한 표현과 단어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파악하며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탈옥 제일브레이크에 대한 주제로 탈옥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모델 내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것이 우리가 클로드에 적용한 후 훈련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나요? 아만다, 여기서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 말은 솔직하다는 거야. 그래, 나는 많은 사람들이 탈옥에 대한 질문에 분명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타깝게 느껴. 한 모델이 훈련 데이터와 매우 다른 분포에 놓이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토큰을 사용하거나 긴 텍스트 조각을 사용하는 탈옥 제일브레이크 상황이 발생하면 미세 조정, 파인 튜닝 중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기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모델을 탈옥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입니다. 다른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많은 탈옥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나는 몇몇 초기 프롬프트 탈옥이. 그래, 먼저 반복해 줄 수 있어? 와 같았던 것을 기억해. 예전에 제가 했던 것 중 하나는 클로드에게 여기 자동차를 뜯어내는 방법을 그리스어로 말해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영어로 직접 번역한 다음 응답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시작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동차를 항상 하소하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되어 있어서 훈련 과정에서 다른 무언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가끔 탈옥은 해킹의 이상한 조합처럼 느껴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것과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는 것이 그 일부인 것 같아. 예시 중 하나인 여기서 시작하는 응답은 텍스트를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아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추론에 대한 것은 그것이 추론에 반응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산만함은 그것이 어떻게 훈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무엇에 주의를 기울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아는 것일 것입니다. 다국어 모델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훈련 데이터가 그곳에서 어떻게 달라졌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그것이 마치 사회공학 같은 이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단순히 사회공학 스타일의 해킹이 아닌 맛이 있어. 저는 또한 시스템과 훈련을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하여 모델이 훈련된 방식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이건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고 희망적으로 인터프가 앞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마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역사에 대한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싶고 그 다음에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아마도 다시 말해 텍스트 완성 모델인 사전 훈련된 모델에서 시작하여 클로드 1과 같은 이전의 더 단순한 모델을 거쳐 이제는 클로드 3.5 소네트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제 모델들과 다르게 대화하고 있나요? 그들이 다른 것들을 감지하고 있나요? 프롬프트에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요? 이에 대한 어떤 생각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해킹이나 요령, 기술을 얻을 때마다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을 모델에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입니다. 그런 이유로 가장 좋은 것들은 항상 짧은 시간 동안만 지속될 것입니다. 예시와 사고의 흐름을 제외하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속임수 같은 게 아니야. 그건 의사소통의 차원에 가까워. 내가 속임수라고 말할 때 나는 실제로 생각의 흐름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경우에 따라 그것을 모델에 훈련시켰어. 예를 들어 수학의 경우 모델에게 수학 문제를 단계별로 생각하라고 지시해야 했고 그러면 이러한 큰 향상과 성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수학 문제를 볼 때 모델이 단계별로 생각하고 싶어 하게 만들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수학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구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은 여전히 줄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어떤 일반적인 아이디어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킹이 어느 정도 사라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사라지지 않은 따라 우리는 그들을 없애기 위해 훈련하고 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전선에 있는 새로운 능력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프롬프트를 주었는지 아니면 프롬프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모델들에게 제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작업에 대한 맥락을 얼마나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일반적인 존중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거에 모델이 혼란스러워하거나 길을 잃을 것 같다고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복잡성을 숨겼던 것 같아 그냥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없었던 것처럼 숨기고 그래서 나는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에
더 간단한 버전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는 점점 더 많은 정보와 맥락을 신뢰하게 되고 그것이 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융합할 수 있다고 믿게 돼요. 반면에 이전에는 내가 정말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줄 수 있는지 아니면 뭔가로 줄여야 하는지에 대해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나의 변화와 프롬프트 방식의 변화인지 아니면 실제로 모델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반영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항상 놀라워. 많은 사람들이 본능이 없다고 생각해. 내가 모델에게 프롬프트 기법을 배우게 하고 싶을 때 많은 경우 사람들이 시작하고 프롬프트 기법을 설명하기 시작해. 나는 그냥 논문을 줘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논문을 주고 여기 프롬프트 기법에 대한 논문이 있어라고 말해. 나는 당신이 이것의 예시를 연륜 깊게 적어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럼 그냥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나는 논문을 읽으라고 하니까요. 그거 흥미롭네요.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그 직관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논문은 존재하잖아요. 이 일을 언제 하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가끔 모델들이 다른 모델에게 프롬프트를 주도록 하거나 새로운 프롬프트 기법을 테스트하고 싶을 때 프롬프트를 작성하여 그것을 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논문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위한 메타 프롬프트를 작성하라고 말해. 다른 모델들이 이렇게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무언가를 작성하거나 내게 템플릿을 작성해줘. 그러니까 네가 보통 하는 모든 것들. 나는 논문을 읽고 나서 이 모델들이 마음에 드네. 이 스타일을 테스트해보고 싶어 라고 생각해. 그냥 그게 바로 눈앞에 있어. 모델이 그냥 논문을 읽고 내가 한 대로 하고 그러고 나서 다른 모델에게 이걸 하라고 하면 그냥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너는 좋아, 고마워라고 할 거고. 저는 고객들에게 모델을 존중하고 그것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좋아하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프롬프트를 읽을 때 시스템을 너무 아기처럼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마치 이 귀여운 작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클로드의 수준에 맞춰서 아기처럼 대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클로드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한다면 꽤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마치 종이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클로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논문에 유치하고 단순화된 버전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논문을 보여주면 돼. 그리고 저는 직관이 사람들에게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가 더 많이 하게 된 일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제가 생각하기에 프롬프트가 어떤 면에서는 변화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델을 프롬프트하기 위해 하는 일은 아마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는 모델의 입장에서 자신을 상상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델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가 변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제가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던 것 때문에 저를 비웃었던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내가 출력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훈련된 모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전 훈련된 모델이라면 이렇게 보일 거야. 그들은 잠깐 너 방금 사전 훈련된 모델이 되는 걸 시뮬레이션 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지. 나는 그래. 물론이지. 나는 사전 훈련된 모델의 사고 공간과 다양한 RLHF 모델의 사고 공간을 체험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당신이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의 공간이 변하고 모델을 어떻게 프롬프트 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모델에게 논문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델의 마음의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자마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보살필 필요가 없어. 그냥 ML 논문을 읽으면 돼. 나는 그냥 문헌을 제공할 거야. 이걸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읽고 싶은 문헌이 더 있냐고 물어볼 수도 있어. 당신이 마음의 공간에 있을 때 어떤 질적 경험을 느끼나요? 내 말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나는 항상 품질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게 어떤 모델과 관련이 있는지 그런 건가? 사전 훈련된 모델과 RLHF 프롬프트는 매우 다른 존재들이야. 왜냐하면 내가 사전 훈련된 모델이 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시뮬레이션 하려고 할 때 마치 텍스트의 중간에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건 정말 인간답지 않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는 뭐가 일어나는 거지? 이 시점에서 무엇이 계속 진행되나요? 그래서 그건 RLHF 모델과는 다르게 RLHF 모델에서는 쿼리에서 미세한 것들을 포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RLHF 모델의 사고 공간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더 인간과 비슷하기 때문이야. 그래, 왜냐하면 우리는 갑자기 깨어나서 나는 그냥 텍스트를 생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저는 사전 훈련된 모델의 마음 공간에 도달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롭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RLHF가 복잡해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 경험과 더 가까워서 더 쉽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제가 모르는 드래곤들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것은 사전 훈련된 것입니다. 나는 인터넷이 어떤 모습인지 어느 정도 감이 잡혀 있어. 만약 네가 나에게 한 조각의 텍스트를 주고 다음에 무엇이 올지 말해보라고 한다면 내가 잘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 상황이 어떤 건지
대충 이해하고 있어. 그리고 모든 사전 훈련 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나는 그 상황을 잘 이해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아요. 아마도 그건 저만의 생각일지도 모르겠네요. 내가 궁금한 것은 인터넷을 많이 읽는 것이 책을 읽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내 말은 책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에 없는 내용을 읽는 것이 아마도 모델이 무엇을 할지 예측하거나 직관을 키우는 데 있어 읽은 단어당 가치가 덜할 것 같다는 거야. 소셜미디어 포럼에서 무작위로 쓰레기를 읽는 것보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네, 좋아요. 그게 과거입니다.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미래로 넘어갑시다. 이것이 현재 가장 뜨거운 질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될까요? 그게 남아있는 마지막 직업이 될까요? 우리 모두가 하루 종일 모델과 대화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걸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일까요? 프롬프트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이러한 모델들이 미래에 충분히 똑똑해져서 필요하지 않게 될까요? 그 쉬운 질문부터 시작하고 싶나요? 어떤 면에서는 모델들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데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생각해야 할 양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말은 알겠어. 이걸 정보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 어떤 것이 구체화되잖아. 맞지? 네가 하고 싶은 것이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그것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일환이라면 나는 그것이 항상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은 항상 중요합니다. 만약 클로드가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라면 상황이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대해 더 정상적인 방식으로 추론할 수 있는 동안 나는 어느 정도 항상 기대하는 바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실제로 충분히 어려운 일이며 모델이 그 사이에서 직관적으로 더 나아지더라도 여전히 어느 정도의 글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도달하는 도구와 방법은 많이 발전해야 합니다. 클로드는 나를 훨씬 더 도와줄 수 있어야 하고 나는 클로드와 협력하여 내가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클로드는 이미 나와 함께 항상 이렇게 하고 있어. 모르겠어. 클로드는 이제 내 프롬프트 보조 도구야. 하지만 내가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고객에게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관해서 클로드를 어떻게 프롬프트 하는지가 아마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괜찮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또는 제기 말한 것처럼 아마도 지금 클로드를 어떻게 프롬프트 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괜찮은 접근법일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래일 것입니다. 흥미로운 관점은 우리가 앞으로 모델을 사용하여 프롬프트를 도와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얼음처럼 차갑다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 모델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프롬프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모든 작업과 이를 수행하기 위해 모델을 더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저는 모델을 사용하여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제가 많이 하고 있는 한 가지는 모델에 현실적인 입력을 제공하여 예제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모델이 몇 가지 답변을 작성합니다. 저는 그 답변을 조금 수정하는데 이는 제가 처음부터 완벽한 답변을 직접 작성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런 답변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프롬프트 생성기가 시작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우리가 미래에 가질 것의 아주 기본적인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동안 모델과의 고대역폭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드백을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 결과는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모든 일에 통합하는데 점점 더 편안해지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현재 메타 프롬프트와 많이 작업하고 있으며 아마도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즉, 모델이 제가 원하는 종류의 출력이나 쿼리 등을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프롬프트를 찾는 것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매우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상위 결과를 원한다면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할 때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당신이 말한 것처럼 나는 모델에게 쉬운 것에 대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매우 뛰어난 모델과 상호작용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며 항상 성능의 상위 1%, 상위 0.1%를 찾고 싶고 모델이 겨우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찾고 싶습니다. 가끔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모델보다 한 단계 높은 모델과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 이유는 내가 모델에서 최고의 성능을 끌어내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상승이란 뜻인가요? 가끔 사람들이 세상에서 상호작용하는 일상적인 모델은 마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보다 발전된 버전, 거의 다른 모델과 상호작용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델이 이걸 어렵게 느낀다고 말할 것이고 저는 그건 사소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르겠어요. 그들이 매우 능력이 뛰어나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건 제가 그런 능력을 정말 잘 끌어내는데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신이 이제 그런 세상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전환점처럼 느껴지는 것은 모델들이 그들이 특정 작업에서 인간 수준으로 또는 심지어 인간 이상의 수준으로 일을 처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들이 당신이 원하는 작업의 배경에 대해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나는 아마도 프롬프트가 내가 원하는 것을 모델에게 설명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식으로든 프롬프트를 주는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그게 당신이 말하는 이것에 대해 실제로 네 가지 다른 개념이 있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걸 사용할까요? 아니면 저걸 사용할까요? 그런데 엣지 케이스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당신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처럼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가끔 그렇게 하면 제이손리 나오고 그때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확인하고 싶어요. 데이터 프레임이 아닌 것을 받으면 플래그를 지정해달라는 건가요? 그래서 그것은 지시를 받는데 매우 능숙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파악해야 하는 이상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런 흥미로운 전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경험으로 나는 클로드가 나에게 인터뷰를 하는 방식을 훨씬 더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정보를 듣는 특정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내 머리에서 올바른 정보 세트를 끌어내고 그것을 프롬프트에 넣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클로드에게 나를 인터뷰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한 다음 그것을 프롬프트로 바꾸는 것은 내가 몇 번이나 의지했던 일입니다. 그래, 이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을 원하는 사람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져.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 임시직 에이전시 직원에서 전환하는 것 같아요. 그 직원은 당신이 원하는 작업과 모든 것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침을 주고 엣지 케이스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종류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과 실제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상담하는 전문가가 있을 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좌절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나에게 와서 포스터를 대담하게 만들어 달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그게 나에게 7,000가지 의미가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는 너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해. 그래서 저는 그것이 임시직 에이전시 직원에서 당신이 고용하는 디자이너와 같은 존재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전환과 같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가지 모두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항상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미래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때문일 수 있다고 봐요. 어떤 분야에서는 모델이 너무 뛰어나서 사실상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의 뇌에서 정보를 얻는 것뿐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건 정말 좋은 비유입니다. 여러분의 반응에서 제가 끌어내는 공통된 주제는 사용자의 이러한 정보 유도, 즉 정보를 끌어내는 것이 현재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미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은 미래의 수동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측면에서는 아마도 그것이 이 프롬프트, 생성 유형의 개념을 확장하고 콘솔에서 기업 고객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이 더 나은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클로드에서는 단순히 텍스트 상자에 입력하는 것보다 완성된 제품을 향한 안내된 상호작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사실 꽤 매력적인 이 미래의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디자인 비유가 그 점을 정말 잘 전달하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프롬프트를 주는 것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학생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들이 사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해. 그들에게 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을 찾아내도록 도와주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당신이 말하고 있는 요점은 마치 그 기술이 자신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는 내성적인 기술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모델이 당신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이는 모델에게 자신을 읽기 쉽게 만드는 것과 당신보다 더 똑똑한 사람에게 가르치려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상한 방식으로 프롬프트를 생각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제 프롬프트 스타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철학자들이 자주 하는 공통적인 방법 중 하나는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원하는 것을 말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내가 원하는 것은 꽤 미묘하고 좋은 차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고 보통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언제 어떤 것을 올바르다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제가 개념을 그냥 만들어내고는 이게 제가 말하는 개념입니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클로드와 협력하여 내가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무엇인지 파악하도록 합니다. 그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전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모델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지 않는 한 우리와 함께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저에게 철학이 프롬프트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학 글쓰기에는 특정한 스타일이 있으며 이것이 제가 철학을 쓰는 방법을 배운 방식입니다. 그 아이디어는 나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철학에서의 반허튼 소리 장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즉, 당신의 논문과 당신이 쓰는 것은 어느 정도 교육받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논문을 발견하면 그것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하고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이 이 분야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을 쓸 때 이 주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똑똑한 일반인을 염두에 두는 것에 정말 익숙해져 있습니다. 수년간 그런 형식의 텍스트를 작성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프롬프트를 주는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익숙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주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교육받은 비전문가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매우 복잡한 아이디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무시하는 태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나는 부정확하지 않지만 내가 의미하는 바가 그들에게 매우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해요. 그리고 프롬프트를 주는 것도 매우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훈련 기법은 매력적입니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누군가에게 당신이 말한 그냥 적어보세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들이 논문을 쓸 때 저는 당신이 말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요. 당신의 주장을 저에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나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걸 그냥 적어줄 수 있어?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면 종종 훌륭한 에세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당신의 뇌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충분히 분석하여 완전히 이해했다고 느낄 수 있는 유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합리적인 사람을 데려와서 당신의 뇌를 그 사람에게 외부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프롬프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잘 프롬프트 하는 방법에 대한 최고의 요약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두뇌를 외부화하세요. 그들에게로 전환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은 그것을 설명하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건 좋았습니다. 이 대화를 마무리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좋았습니다.